선조실 57권 선조 27년 11월 12일 병술 두 번째 기사 1594년 명만역 22년 왕세자가 저녁 문안을 드리다. 선조실 52권 선조 27년 11월 12일 병술 세 번째 기사 미시에 작은 팥알 만한 우박이 내리고 신시에 사방에 안개가 끼었으며 밤 1경부터 5경까지 안개가 침침하게 끼었다. 선조실 57권 선조 27년 11월 13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아침에 문안을 드리다. 선조실 57권 선조 27년 11월 13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양사가 합계하기를 신들이 정철의 일로 복합한 지 여러 날이 되었는데도 상상께서는 더욱 막연하게 들으시고 유엄을 아직 내리지 않으시니 신들은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정철은 사갈 같은 성품으로 귀역 같은 꾀를 품고 전번 역변을 만났을 때 들어와 조종의 권력을 쥐고서 국가의 화를 계기로 하여 감정을 풀 소지로 삼았습니다. 그는 성상께서 파급될까 염려된다고 경계하신 것도 생각하지 않고 감히 팔뚝을 걷어붙이고 입술을 떨며 보복할 계책을 자행하였습니다. 아래로 위포에 이르기까지 널리 하수인을 두어 그물을 대대적으로 쳐서 자기와 뜻이 다른 사람을 모조리 잡아 국중에 함정을 파서 그들을 빠뜨릴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사소한 감정으로 그 함정에 빠진 자가 수요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우선 나타난 것을 말씀드린다면 최영경은 살림 처사로서 항상 정철을 색성소인이라 하였습니다. 정철은 이것을 가지고 깊이 원한을 품어오다가 중추부에서 회의하던 날 영남의 유명한 인사 중에 역적을 편드는 자가 있다고 장언하였으니 그 의중은 최영경을 가리킨 것이었습니다. 장차 큰 옥사를 일으키려 하였는데 때마침 힘껏 변설하는 사람이 있어 그 설이 행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철이 이에 근신을 영우에 보내어 그로 하여금 곧장 진주로 향하여 최영경과의 원한을 가진 자의 집에 들어서 그 집의 말을 빌어 무와 말꾀를 이루려 하였는데 그 집에서 무소를 하지 않았고 복명사신으로 갔던 사람도 정철의 뜻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일이 결국 중지되었던 것입니다. 정철은 당시 그 편당들과 더불어 유언비어를 조작하였으니 처음에는 길삼봉이라 하고 두 번째는 최삼봉이라 하여다가 그때 가서 삼봉은 바로 영경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창자화하여 보통 말로 만들어서 극중에 전파시켜 사람들이 모두 익히 들은 뒤에 바야흐로 옥사를 일으키고 그것으로 인하여 한도의 인사를 모조리 함몰시키려 하였으며 또 그는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술에 취해서 칼로 그의 목을 베는 신용을 하면서 영경은 내가 항시 이렇게 죽이려 한다 하였습니다. 그는 노심초사 오직 보복하려는 꾀만을 생각하였으므로 그 역시 그 일을 자연 숨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상께서 최영경의 억울함을 살피고 덕명으로 석방시켰는데 정철은 또 대간을 사주하여 다시 공문할 것을 감히 청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산을 파 길을 내고 지경을 넘어서 서로 교제하였다고까지 말하였습니다. 정적은 당초 사류의 이름을 붙였고 사람들도 그를 사류로 대접하였습니다. 영경이 만일 서로 교제하려 하였다면 비록 큰 길을 따라 왕래하더라도 무슨 불가한 것이 있어 꼭 그렇게 하였겠습니까? 그 말의 음흉함이 그 이와 같았습니다. 백방으로 주의를 얽어서 끝내는 죽게 만들었습니다. 영경이 이미 죽은 뒤에도 그는 오히려 뜻이 쾌족하지 못해서 도리어 사리가 굴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흉악을 자행하여 위험을 저지르고 몰래 해친 형상이 밝게 드러나서 눈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보고 입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말을 하였습니다. 이를테면 전번에 박동열이 영경은
살림 처사를 억울하게 옥중에서 죽었으니 누가 통분해하지 않겠는가 하고 신흠은 오직 그 한쪽에만 치우쳐서 영경으로 하여금 죽음을 면치 못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그의 죄다 하고 이 시발도 공론이 분발하니 그만둘 수 없는 일이다 하였으니 여기서 또한 인심의 동일함과 천리의 인멸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그가 사주하여 모함한 사람이 양천경 등의 공초에서 분명히 나와 숨길 수 없게 된 데이겠습니까? 당시 일을 상고해 보면 사정의 경중은 따지지 않고 오직 정철이 좋아하고 싫어함에 따라 사람들의 죄가 좌우되었습니다. 정철의 마음에 좋다고 여기는 사람이면 비록 적의 입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반드시 풀어주었으니 남언경 같은 유가 바로 그것이요. 정철의 마음에 싫어하는 사람이면 혹시 잘못 구설을 입었더라도 결국은 죽음을 면하지 못했으니 영경 같은 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보면 나머지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오나라 사람이 모두 탄식을 하고 공론이 날로 심해지자 정철 등이 이에 성상의 뜻이 이러하니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다 하여 자기의 원수는 통쾌하게 갖고 원망은 성상에게로 돌아가게 하였으니 그의 마음씀이 어찌 참혹하지 않다고 하겠습니까? 지금 간신의 정상은 단지 국민만 모두 아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도 통촉하시어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형장이 거행되지 않고 전토가 행해지지 않으니 신들의 의혹이 더욱 심합니다. 청컨대 어렵게 여기지 마시고 속히 주삭하여 왕법을 바로 하고 여론의 분노를 씻어 주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처럼 다급한 때 서울로 버티고 있기가 어려우니 억지로 따르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57권 선조 27년 11월 13일 정의 세 번째 기사 홍문관 수찬 정경세 부수찬 윤경립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고 영돈용부사 정철의 관적을 추탈할 일을 만인이 이구동서로 이의 없이 요청하고 있고 양사가 번갈아 상소한 지가 거의 열흘이 되며 어제 서우신이 경륜에 입시했을 적에도 이미 가추 진달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성상은 유음을 오히려 내리지 않아 오래도록 대중의 심정을 답답하게 만드시니 이것은 신들이 평소 성상에게 바라는 바가 아닌 듯 싶습니다. 정철의 간사와 음독으로 귀역의 형상을 한 것은 성상께서 통촉하시어 그의 내면이 다 드러났으니 굳이 신들의 번거로운 변론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감히 다시 그 일을 거론해서 성상을 괴롭히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오직 그는 국가의 죄를 지어 형벌해서 사면받지 못한 바인데도 끝내 집안에서 편히 몸을 보존하였고 높은 관직명이 그대로 몸에 붙어 있는 것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대저 위는 천위이고 녹은 철록으로 하늘이 어진이를 대접하기 위한 도구이니 임금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때문에 사람에게 벼슬을 줄 것을 조정해서 논의할 때에는 대중도 함께 참여하게 한 것이 옛날의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큰 벼슬이 흉악한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본인이 살아있을 때 관적을 삭탈하지 못한 것도 불행하게 그지없는 것인데 그가 죽었다는 핑계로 또 도제를 넣주어 하늘이 어진이를 대우하는 도구로 죄인의 순장물을 만들었으니 대중이 어찌 격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하늘의 해가 밝게 내려 비쳐 간사한 정상을 숨길 수 없으니 묻 음흉이 사라지고 간사한 의논이 자취를 감추어야 마땅할 터인데 간사함을 두둔하는 논의가 서로 장단 맞춰 혹 무고하는 소장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이것은 모두 죄명이 다스리지 못하고 기강에 서지 못한 소치입니다. 하늘이 재앙을 그치지 않고 내림으로 나라의 형세가 매우 급박하니 썩은 뼈의 헛된 직함에 대해서는 진실로 내버려 두고 거론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형장이 이미 이로 말미암아 고행되고 강기가 이로 말미암아 서게 되면 천의를 중히 여기고 인심에 보답하며 간사함과 올바름을 구분하여 국론을 정하는 것들이 모두 여기에 달려 있으니
옛사람이 이른바 나늘새가여 기강을 확립한다는 것이 이 일을 한번 거행하는 데 달려있는 것이며 공론이 다투는 바는 본래 급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깊이 유념하여 속히 결단을 내리소서 하니 양사의 답한 내용과 동일하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57권 선조 27년 11월 13일 정의 네 번째 기사 문성근 이건 등 70여인이 상소하기를 우리 태조 강헌 대왕께서는 천명을 받아 동방에 나라를 세우시고 문치를 베풀고 무공을 이루었으며 과거를 베풀어 인재를 뽑되 친소관계를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고문 대책이 선비에게서만 나오지 않았고 웅모 비리학이 또한 왕족에게서만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태종과 세종께서는 왕통을 이어받아 선왕들의 훈업을 더욱 닦아서 규모가 원대하게 되고 법전이 더욱 갖추어졌습니다. 이후로는 선왕의 뜻을 계승하고 예법을 준수하지 않음이 없어 한당의 정치 강목이 잔연하게 갖추 거행되고 문왕시대부터 훌륭한 문서와 씩씩한 무인들이 수두룩하며 영순군 이부 같은 이는 문과의 수석으로 합격하고 귀성군 이중 같은 이는 무과에서 뽑혀 공적이 종정에 기록되고 이름이 죽백에 나타난 일이 있으니 어찌 위대하지 않습니까? 이후로도 대대로 인재가 없지 않아 춘향군과 운수군 같은 무리가 많이 배출되어 나라의 공을 세움이 그때에 매우 성대하였습니다. 만일 구별하여 검하기를 꼭 오늘날의 법과 같이 하였다면 민멸되어 마땅히 초목처럼 썩어버려져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니 어찌 성세에 있어서 하나의 결함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우리나라는 좁은 땅으로 한쪽에 떨어져 있으므로 연, 조, 추, 노 등에서 벼슬하던 하러 오는 사람이 없으니 숨은 인재를 모조리 찾아낸다 해도 매양 인재가 부족하다는 탄식을 면치 못합니다. 인재는 얻기가 어렵다더니 과연 그렇지 않습니까? 인재가 부족한 인때에 왕족의 관계 진출을 금지시키는 것은 먼 장래를 내다보는 계책이 아닙니다. 난리를 겪은 뒤에서 인재가 없고 국가가 공허하기 이때보다 심한 적이 없으므로 비천한 사람이나 마부까지도 모두 과거에 뽑혀서 중앙의 요직과 지방의 관직을 맡는데 신들에 대해서만 예전의 규칙을 끝까지 지키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물며 왕족은 관계에 진출하는 일을 우선 정지하자는 의논은 한때 고집스러운 신하가 사사로운 감정을 품고 잘못 거행한 데서 나온 것인데 개정하기가 무엇이 어려워서 이처럼 주저하십니까? 조식은 패자의 한 부류 일뿐인데도 오히려 찬란한 빛을 실컷 보고 음악 소리를 한껏 듣는 것으로 영화를 삼지 않고 마구간에 갇혀 길러진 동물처럼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여 자신이 관계에 나아가는 일을 구함에 있어 차라리 몸이 죽을지언정 사양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신들이 비록 변변치 못하나 군신의 의리에 대해서는 익히 들었습니다. 어찌 다만 높은 지위와 후중한 녹봉으로 영화를 삼을 뿐이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특별히 넓은 아량을 베푸시어 문무과에 응시하도록 허락하시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회사와 의논해서 결정하겠다 하고 이어 정원에 전교하기를 이 상소를 회사에 내려 의논해 처리케 하라 하였다. 예조가 회개하기를 상소의 진언한 바는 관계됨이 중대하므로 본조가 단독으로 의논하기가 곤란하니 대신에 의논을 거쳐 품위해서 시행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57권 선조 27년 11월 13일 정해 다섯 번째 기사 도원수 권유리 치게하기를 10월 21일에 성첩하였다. 풍신수길이 직접 온다는 말을 비록 믿을 수는 없으나 모든 적이 오래도록 해안에 주둔해 있는 것으로 본다면 역시 그럴 리가 없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이 홍보를 이미 올려보냈으니 그가 의지 등과
논란했던 말을 반드시 자세하게 진술할 것입니다. 다만 권도로서 이 변을 제압하는 것은 역시 변과의 떳떳한 일입니다. 그러니 본공을 허락해 주기를 청하는 주문의 초고를 등서하여 예조에서 그 곡절을 갖추 진술하여 유첩을 작성해 의지에게 보내어 기미 책을 쓰는 것도 무방할 듯 싶습니다. 하였다.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바는 바로 전일 장계 중에 권도로 변의에 따라 허위문을 작성하자는 일입니다. 비록 병가에서는 속이는 일을 끓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손경락의 자인이 갓 돌아왔습니다. 행장 등이 하회를 기다릴 생각이 없지 않을 것이니 다시 이 같은 일을 하여 기미책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비밀리 행위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사실은 논한다. 종묘 사직에 대한 원수로는 이 외적만한 것이 없고 신민이 통분해하는 대상도 이 외적만한 것이 없다. 비록 우리의 세력이 약해서 이 외적을 당멸할 수 없다 하더라도 아직은 숨이 붙어있는 우리로서는 어찌 원수를 위하여 본공을 청할 수 있겠는가? 지금 권율이 허위로 본공을 청하는 주문을 작성하여 적의 비위를 맞추는 계책을 쓰려고 하는데 비록 허위로 작성한다 하더라도 적이 보게 되면 그것이 진짜가 아님을 어찌 모르겠는가. 그들은 BC 조선이 우리에게 어찌할 수 없어서 도리어 우리를 위해 본공을 청하는구나 할 것이니 참으로 이렇게 된다면 우리들이 간직한 예의도 다시 지킬 수 없어 아울러 망할 것이니 어찌 그들과 더불어 금수가 되지 않겠는가. 권도로 변의에 따라 변을 제어하는 것이 비록 병가의 떳떳한 일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은 성세가 우리에게 있어 우리가 느긋하게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한두 가지 시험해보는 것도 혹 가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공전의 무기를 준비하지 않았고 또 틈을 탈 만한 기회도 없는데 한각 본공의 일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대의의 소우제는 돌보지 않고서 한번 허위 문서를 보내 우리의 약세를 거듭 보인다면 적을 속이자는 것이 곧 적에게 모기를 주는 결과가 될 것이니 과연 김희책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권율의 이와 같은 말은 어찌 이유가 없이 발설한 것이겠는가? 한번 김희책이 행해진 뒤로는 인심이 더욱 스스로 분발할 생각이 없고 심지어 조정에서도 국사를 어떻게 해볼 수 없다고 방치해두고 화친을 청하고 본공을 청하자는 의논이 더러 유식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풀이 꺾여 마치 술 취한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처럼 되어서 다시 적을 쳐서 복수하는 것이 무슨 일인지를 모르고 오직 적을 속히 봉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진해서 물러가게 하는 것으로 상책을 삼았다. 이에 수치를 무릅쓰고 중국에 애원하여 끝내 우리나라로 하여금 외적을 위하여 본공을 청한다는 이름을 얻게 하고 오직 외를 봉하는 황제의 조칙에 관한 말만을 가지고 원수 같은 적에게 말하고 있으니 어찌 통탄스럽지 않겠는가. 선조실록 57권 선조 27년 11월 13일 정해 6번째 기사 박동량을 병조 참지에 정희번을 승정은 좌승지에 제수하다. 선조실록 57권 선조 27년 11월 13일 정해 7번째 기사 진씨의 사방에 안개가 끼이다. 밤 1경에부터 2경까지 사방에 안개가 끼었다. 선조실록 57권 선조 27년 11월 13일 정해 8번째 기사 영의정 유성령이 병으로 사직 썰을 올리니 정원에 분부하였다. 마땅히 불륜 비답해야 하나 지금은 그렇게 않겠다. 안심하고 조리할 것으로 회유하고 내 일을 보내 간병케 하라. 선조실록 57권 선조 27년 11월 14일 무자 첫번째 기사 왕세자가 아침에 문안드리다. 선조실록 57권 선조 27년 11월 14일 무자 두번째 기사 승지 정곽적이 아래기라. 전번 조강에 조목에게 곧 하사하여 올라오게 하는 뜻으로 취품을 하였더니 밖에서 의논에 처리하라고 전교하셨습니다. 본원에 의논하였더니 조목이 비록 삼사는 아니지만
위에서 이미 유신으로 대접하여 경년에 입시하도록 허락하였으니 곧 하사에 우대하는 뜻을 보이는 것도 무방할 듯 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 57권 선조 27년 11월 15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아침에 문안드리다. 선조실 57권 선조 27년 11월 15일 기축 두 번째 기사 호조가 아뢰기를 국가에서 날마다 쓰는 물자들은 모두 밀력에서 나오는 것이니 평상시에 10분 전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국은 부유하기가 천하를 차지할 정도인데 주본지의 길이가 5, 6촌을 차지 않고 그 엽기는 매미 날개와 같은데 우리나라의 개본지와 서장지는 장대하고 너무 두꺼워서 전부터 식자들의 의논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병난이 일어난 지 3년째여서 물력이 단갈되었는데도 발도의 지게는 평소보다 10,000배나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기의 문지가 전처럼 장대하니 매우 한심합니다. 지금부터는 크고 작은 사명이나 장계에는 모두 장지를 쓰고 공사지도 상백지를 사용케 하되 전처럼 폐단을 끼치는 자가 있으면 각 아문에서 적발하여 무겁게 다스릴 것을 각도에 임원하소서. 또 서울에 있는 각사에서도 승전을 받들게 하여 잔약한 백성들에게 일본의 폐단이나마 제거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전쟁 중인데. 선조실 57권 선조 27년 11월 15일 기축 세 번째 기사 호조가 아뢰기를 선왕이 능침에 간수하는 사람이 전혀 없으니 수재는 화재 또는 도적 등 온갖 염려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신들이 남아있는 수군을 모아서 그들로 하여금 가을보리를 갈게 하고 또 염석을 지급하여 상수리와 교환하게 했던 것은 그 의도가 묵은 전지를 개간하고 인가를 모이게 하여 잔민을 보호하고 침원을 지킬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조에 입문하여 강릉의 참봉을 불러 모으게 하였는데 일제히 나타나지 않고 시위를 경과해서 결국은 파종할 수 없게 되었으니 매우 통탄스럽습니다. 명년 정월에는 봄보리를 위시하여 참봉은 경종을 감시하고 경기 감사는 구검하고 본조는 조치하여 강릉의 안에서 각각 그 힘에 따라 유민을 불러 모아 위전을 경작시킴으로써 한편으로는 죽어가는 잔주를 구제하고 한편으로는 선왕의 원릉을 호위하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 57권 선조 27년 11월 15일 기축 네 번째 기사 이조 판서 이 덕행이 상수하여 기복의 명을 취소하도록 빌고 또 전형의 직을 사임하니 답하였다. 이처럼 국세가 위급할 때에는 임무를 전형하는 일에 국가의 성패가 달려있는 것이다. 어찌 단지 금혁을 친히 맡은 것뿐이겠는가. 한갓 사정만을 고집하고 군부의 위급함은 돌아보지 않으니 어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는가. 경은 전번의 전지에 따라 급히 올라오라. 사실은 논한다. 기복이 비록 옛법이나 적이 문정에 있고 몸소 금혁을 맡았으면 기복해야 하는 것이고 국가의 안위가 달려있는 중책을 맡고 있고 장생의 생사가 매여있는 것을 인망을 지녔다면 기복해야 하는 것이다. 상난이 있어 온 이래로 삼강이 땅에 떨어져서 사람들이 상계의 중함을 모른다. 이에 진상을 방치하고 떠나 돌보지 않는가 하면 혹은 종군의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혹은 스스로 기복하여 장수가 되기도 하여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는 등 못하는 일이 없으면서도 낯이 두꺼워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고 있으며 서민들까지도 이를 본받아 온 세상이 모두 그러하여 검수의 풍습을 수습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러한 때를 당해서 삼강을 일으켜 세워 회복하는 근본으로 삼아야 할 것이요 조정에서부터 먼저 무너뜨려 민생의 법칙을 하찮게 여기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물며 탈정 기복은 실로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이겠는가? 비록 훈련 때문에 부득이한 기복의 명이 있었다 하여도 그를 한산한 지위에 앉혀 그러하여금 훈련에 전념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 임무를 전형하는 일은 이미 금혁의 일이 아니요
화려한 총재직 또한 상제로서 처해 있을 바가 아닌데 어찌 꼭 이 지위를 제수하여 후세의 권신으로서 정권을 잡고 위치를 굳히는 자들이 무궁한 패단을 일으키는 길을 열어놓은가. 이 덕형은 끝내 억지로 기복함을 면치 못하였으니 다 같이 잘못을 범한 것이다. 선조실록 57권 선조 27년 11월 10일 기축 5번째 기사 좌의정 유홍의 사직 서장의 대략에 인품과 벼슬이 맞지 않아 누차 물리를 일으켰고 나이가 많아 질병이 많으니 성상께서는 속기 정승의 자리를 그만두도록 명하시어 종시 탈 없이 지내도록 해주소서 하였는데 답하기를 지금은 대신이 사퇴할 시기가 아니니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대신의 직책에는 국가의 안위가 매여 있는 것인데 이처럼 위급한 때를 당하여 유홍 같은 용렬한 사람이 오래도록 정성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더구나 중전을 호위한다고 멀리 해주에 있으면서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오직 자신만을 이롭게 하여 탐욕이나 한없이 부리고 있었으니 이런 재산을 어디에 쓸 것인가. 공론이 바란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 오히려 정승의 지위를 선뜻 부르지 못하고 그만스레 눌러 있어 남이야 비유건 꾸짖건 상관하지 않다가 우리가 더욱 격렬해지자 이에 느릿느릿 사직을 고하여 마치 책임을 다하려는 자처럼 하였으니 염치를 아는 마음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선조실록 57권 선조 27년 11월 16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조광희 영사 김흥남 지경년 최황 덕진관 조인덕 이노 승지 이덕렬 사관 최관 지평 성순 옥당 정경세 윤경립 주서 이덕원 사관 김신구 신설이 입시하였다. 상이 별전에 나아가 주역을 강화했는데 구이 항양 제전에 있어부터 삼붕지의까지 하였다. 입문하여 최간이 아뢰기를 항양 유회에 대한 주의 항이란 지나치게 올라와서 내려오지 못한다는 뜻이다 하였습니다. 임금이 아래 사람에게 묻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은 연유에야 아래의 사정이 진달될 수 있습니다. 비태의 괴로 말하면 지기가 상승하여 태가 되고 천지가 비격하여 비가 되니 임금께서 마땅히 체념해야 할 바입니다 하였다. 강이 끝나자 최관이 나아가 아뢰기를 신이 언관의 자리에 있은지 거의 반년이 되었지만 입시한 것은 겨우 두어 번뿐이라 비록 진달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진달할 길이 없었습니다. 지금 성상께서도 주의하러 지혜를 발휘하시고 조정에서도 아침 저녁으로 계책을 짜내 힘쓸 대로 힘쓰고 있는 중인데 연수하고 미미한 관원이 어찌 감히 다시 군두더기 말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단지 외정만을 걱정하고 민원에 대해서는 걱정이 미치지 않고 있으니 저는 몹시 괴상하게 여깁니다. 도성 안으로 말한다면 사람들이 모두 없어져 밥 짓는 연기는 나지 않고 단지 담벽이 숙대 속에 묻혀있고 백골이 나뒹굴고 있는 광경만을 볼 수 있을 뿐이 상심되고 참혹스러워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방으로 말하면 징념이 번중하여 백성의 곤궁이 극심할 대로 극심하니 비록 옛적에 살을 벗기고 뼈를 깎는다느니 백성의 고효를 짜낸다느니 했었어도 오늘날처럼 심한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전일의 역사를 상고해보면 만국의 변이 어느 세대나 있어 더러는 부고가 충실하고 인민이 안도한 속에서도 망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였지만 어찌 오늘날처럼 인민이 모두 없어지고 물자가 모두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까? 이와 같고서 망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신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 민생이 도탄에 빠진 것이 이미 극심하니 저들에게 있어서 매우 가련하거니와 하늘의 적자가 이렇게 극심하게 되었다면 천심 또한 어찌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만일 민원을 풀어주지 않고 그대로 전철을 밟는다면 무도적이 일시에 일어나고 천심도 돕지 않을 것이니 외적이 오기도 전에 나라가 피신망할 것입니다. 위망의 기세가 조속으로 급급한데 금년 한 해가 다 지나가도록 한 가지 일도 조처함이 있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으니 어찌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전번에 위해서 특별히 기민을 가엾게 여기시어 어반미를 나눠주어 진율하시기까지 하였으니 보고 들은 사람이면 누군들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백성을 사랑하는 영은 비록 내려지나 백성을 사랑하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실제 혜택이 미대까지 미치지 않아 민생이 날로 공공해 가고 있습니다. 공자가 이르기를 지성껏 하면 감동되지 않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위에서 참으로 성심이 있다면 어찌 그에 대한 효과가 없겠습니까? 신은 성상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는 성의가 독실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또 신이 조보를 보니 경상, 경기 등에서는 모두 요역 등의 일을 다 경감하였는데 내수사의 노비 신공만은 그대로 거두어 드리도록 명하였으므로 호조가 이를 반대하였는데도 윤호를 받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내수사의 노비만은 백성이 아닙니까? 더구나 이와 같은 물건은 비록 받는다 하더라도 군수품에 들어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찌 사화를 모을 때이겠습니까? 극히 미안한 일입니다. 신은 들은 일을 다 진달하겠습니다. 신이 덕건대 대내의 지극히 가까운 곳에 좋은 말을 기른다 합니다. 들리는 말이 필시 모두가 사실은 아닐 것입니다만 설사 그 말이 허언이라 하더라도 옛사람이 이르기를 외관의 말이 비록 허언이라 해도 일에 앞서서 경계할 만한 것이다 하였습니다. 비록 그런 일이 없더라도 상상께서 들으시는 데는 해로울 것이 없고 실제 그런 일이 있다면 속히 명하에 내보내는 것이 옳습니다. 말은 평시에도 중요한데 더구나 병난이 일어난 이때이겠습니까? 그러나 원리에 그를 관장하는 태복씨가 있는데 하필 그렇게 해서 마치 애완하는 자 같은 인상을 주십니까? 옛날에 소공이 성왕을 경계하기를 물건을 애완하면 뜻을 상한다 하였으며 맹자가 양해 왕에게 고하기를 짐승을 몰아서 사람을 먹이는 것이다 라고 하였고 또 마구에는 살찐 말이 있는데 백성은 굶주린 기색이 있다 하였습니다. 오늘날의 민생이 어찌 굶주린 기색만 있을 뿐이겠습니까? 요즘 보건대 사대부는 옛 습관을 고치지 않고 있습니다. 대개 조정에 있는 신하들은 모두가 평시에 호기한 사람으로 우환 속에서 자란 경험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지려의 나태함과 기습의 사치함이 전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같은 자세로 어려운 시기를 구제하기에는 또한 어렵지 않겠습니까? 신은 들으니 마음이 좋아하면 몸이 반드시 따르고 위에서 좋아하면 아래에서 반드시 따른다고 합니다. 지금 마땅히 몸소 근근전략하고 설선수범하여 조정과 사방으로 하여금 모두 본받게 하신다면 전환될 기미가 단연코 여기에 있어 회복할 날이 머지 않을 것입니다. 전번에 3사의 계사로 특별히 간신의 죄를 다스리니 여정이 기쁘게 여겼습니다. 역곡 내에 간신들의 모함을 입어 원통하게 죽은 사람이 많았으니 이 어찌 간신의 죄일 뿐이겠습니까? 상상께서도 지나친 처사가 없지 않았습니다. 종묘의 변에 있어서는 시정의 백성들 중에 원통하게 죽은 자가 무수하였습니다. 한 사람의 아내가 비록 두셋이라도 모두 죽였습니다. 이 때문에 여염의 백성들은 괴로운 마음으로 위를 원망할 대로 원망하였습니다. 소신은 그때 유관 차림으로 도화에 있었으니 비록 그간의 곡절을 자세히 알 수 없으나 그 억울한 마음은 극심하였을 것입니다. 지금 마땅히 애통이 하는 교수를 내려 역병과 종묘의 변에 있어 혹 간신에게 속임을 당하 혹은 일시에 분노하여 임명을 함부로 죽였으니 이는 나의 과실이다 한다면 유명을 위로하고 인심을 결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일에 헌부가 자자를 올려 원왕의 일을 풀어주자고 하였으니 체념하여 속히 행하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신은 일찍이 듣건대 정계청의 사람됨이 쉽게는 잠옷 고루하나
독사하기를 좋아하는 유학을 어불하는 자라 하였습니다. 신은 실로 한 번도 그 사람을 보지 못했고 죄를 입은 연유도 모르지만 그의 아우 정대청이 지금도 소식의 예를 행하면서 조중에서 만일 나의 형이 애매하게 죽었다는 것을 안다면 나는 마땅히 고기를 먹을 것이다 한다고 들었습니다. 매우 원통하지 않고서야 어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한 여자가 원한을 호소하자 3년간 크게 가물었다 했는데 오늘날의 원한을 호소하는 자가 어찌 한 여자뿐이겠습니까? 대개 역적은 신하로서의 대악이니 천지와 종묘 사직의 죄를 얻었다면 비록 임금이라 할지라도 임의로 그 죄를 가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문하여 실정을 알아내는 것이 바로 옥을 다스리는 본체입니다. 지금은 세월이 오래되어서 죄가 있고 없는 것도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때의 주관 중에 생존자가 있으니 이도 또한 신문하여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영문은 바로 사람과 귀신이 다 노여워하는 일이니 어찌 사람마다 참여해서 들을 리가 있었겠습니까? 영문을 모르고 죽은 자라면 군신의 의리가 아직 끊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주나라 때 두백이 죄가 없는 입장에서 주륙을 당하게 되자 좌유가 여러 번 반복해서 간했으나 왕은 듣지 않았는데 그는 끝내 간쟁하다가 관철되지 않자 죽어버렸습니다. 그때 비록 연좌되어 억울한 죄를 받은 상황을 위로 성상에게 진달하였더라도 어찌 아울러 죄를 주었겠습니까마는 한 사람도 천하를 위하여 말하는 자가 없었으니 그 당시 나라의 후한 은혜를 받고 있던 신하에게 유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말이 매우 옳다. 마땅히 유념하겠다. 말에 관한 일도 호언이 아니다. 마침 안말이 있어 여러 말 속에 기르기가 어려워서 안에서 기르도록 명하였을 뿐이다. 어찌 다른 뜻이 있었겠는가 하였다. 최관이 아뢰기를 역변이 있었을 때 몇몇 기망의 소장을 간신히 미리 알고 있지 않았을 리가 없는데 심지어 옥비의 자손을 주세하는 일을 가지고 정언신이 일부러 국가가 인심을 잃게 하여 역적으로 하여금 허점을 텀타서 난을 일으키게 하였다고까지 하였습니다. 무함하여 죄를 얽는 것이 이와 같아 성상으로 하여금 진신을 의심하게끔 하였으니 그들의 꾀가 또한 교묘하지 않습니까? 하고 송수는 아뢰기를 최관이 가추다 진달하였는데 매우 옳습니다. 원하건대 성상께서는 유념하소서 하였다. 선조실록 57권 선조 27년 11월 16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왕세자가 저녁 문안을 드리다. 선조실록 57권 선조 27년 11월 16일 경인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해주 16사에서 납입한 공물을 이미 반감하였는데 이제 만일 전수를 감해준다면 경중에서 쓸 것도 부족할 것이 염려됩니다. 요역마저 감한다면 중국군의 지대 등에 관한 물자가 다른 데서 나올 데가 없으니 감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전의 공상까지도 이미 인근의 관하에 나눠 보냈으니 본주의 공물은 비록 반수만 감한다 하더라도 언유를 입는 것이 많을 듯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요역을 아울러 감하는 편이 마땅할 듯하니 다시 의논해서 아래라 하였다. 선조실록 57권 선조 27년 11월 16일 경인 네 번째 기사 진율청이 진율사 홍진이다. 아래기를 기민의 월동기구를 미리 준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적장의 의복을 진율청에 옮겨 보낼 것을 이미 개청하였고 좌우 보도청에 통문하였건만 심상하게 보아넘기고 거행하지 않습니다. 이 한겨울을 당하여 두 곳 진제장의 기민의 동사가 이미 임박해 있으니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형조와 좌우 보도청으로 하여금 특별히 거행하게 하고 또한 호주로 하여금 살펴서 빨리 준비하여 죽어가는 백성을 구제하게 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57권 선조 27년 11월 17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아침 문안을 드리이다. 선조실록 57권 선조 27년 11월 17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정은 이 노는 명망이 드러나지 않아서 언론을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자리에 적합하지 않으니 채차시키고 그대로 전직을 맡기소서. 고산, 현감, 신, 충이란 관직에 있으면서 근신하지 않고 날마다 침, 탈을 일삼으니 백성들이 매우 원망하며 게다가 토적이 성한데도 잡을 생각을 아예 하지 않으므로 온 경내가 피해를 입어 편안히 살 수 없습니다. 파직시키소서. 호조정랑 한수성은 인물이 용렬하고 형조정랑 유독립은 성행이 패려하여 모두 선발된 것이 합당치 않으니 아우러 채차시키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57권 선조 27년 11월 17일 신묘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울산 서생포 해변의 정로에서부터 영해와 평해에 이르기까지는 모두 평탄한 지대여서 관방을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영해 북쪽 20리 되는 곳은 바로 평해의 지경에 해당되는 곳으로 이곳에 우여라는 산이 있는데 산세가 준엄하여 삼면이 절벽이고 오직 일면만이 통행할 수 있으며 산속에는 시내가 있어 큰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곳 사람들이 말하기를 만일 우여산에 산성을 설치하고 둔전병을 두어 농사를 지으면서 지키게 한다면 관동의 적도를 차단할 수 있다 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 산이 영해 지역에 속해 있는 것이 흠입니다. 경상도는 요역이 괴로움으로 인민이 모두 흩어져서 비록 경작할 만한 양전이 있어도 모두 폐기하고 경작을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평해의 백성들이 말하기를 만일 그 산을 평해로 이주시키고 요역을 아주 가볍게 해준다면 1년 내에 모여드는 자가 필시 많을 것이며 그곳의 관방을 설치하여 적을 막는 계책을 하는데 편익이 적지 않을 것이다 합니다. 이 내용을 강원 감사와 경상 감사에게 행위하여 도사를 보내어 그 형편을 살피게 하고 또 백성들의 편리 여부를 참작해서 속기 계문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만일 그렇다면 이 일은 지체해서는 안 되니 속히 처리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선조실록 57권 선조 27년 11월 17일 신묘 네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올해 양의 추세 연분에 대한 계본이 아직 올라오지 않았으므로 그 수량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계산년 조로 대충 참작하면 비록 반을 감한다 하더라도 5, 6만 석에 밑돌지 않을 터인데 을미년 5월에서 병신년 4월까지 일체 경비를 제한한다면 남은 곡식이 겨우 2만 석으로 3,000명에게 7, 8개월 제공할 수 있는 정도의 양식이고 이 밖에는 다시 마련할 길이 없습니다. 만일 군사를 청한다면 부득불 3,000명으로 한정해야 하는데 3,000명의 군사는 지극히 적어서 공격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수비하기에도 부족합니다. 그러니 부득이 수군, 육군 등 모든 군사를 크게 풀어 일거에 섬멸할 내용을 자문에 언급하되 우리나라의 양식이 단갈된 상황을 극진히 진술할 것은 물론 아울러 수로로 양식을 운반할 것을 장, 홍유가 말한 것처럼 하소서. 큰 병력이 아직 나오기 전에는 우선 기미책을 써서 충돌을 늦추는 것이 또한 오늘날에 폐지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내용을 아울러 자문에 적도록 하소서 하니 아린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57권 선조 27년 11월 17일 신묘 다섯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홍이상이 아뢰기를 11월 5일에 성첩하였다. 항외의 처치에 대한 일은 가장 소홀하게 다루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근자의 도내 각 장수들이 처치하는 것을 보면 매우 우려됩니다. 당초 그들을 유인해 왔을 때에도 극도로 후대하다가 천부를 빼앗아 간음하고 사람을 구타하는 등 그들 멋대로 교만하게 굴어
그 해독을 견디기 어렵게 된 뒤에는 본진에서도 연rop에서 임의로 제거하되 엄밀하게 하지 않는가 하면 혹은 용렬한 한 군관을 보내어 처치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듣건대 의성현에 머물러 있는 한 외를 본현이 병사의 비밀 전통으로 인해 장차 제거하려 했는데 기밀을 엄밀히 하지 못하여 누설되자 그 뒤로는 그들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주위하러 칼을 갈아 가지고 다니며 대처한다고 하니 일이 매우 회개스럽습니다. 도내에서 적과 가까운 지역에서는 그들을 제거하지 말 것과 만일 순종하는 자가 있으면 암령하여 올려 보낼 것을 신이 비밀리에 고 언백에게 통고하였습니다. 그들을 바닷길을 경유하여 강원도로 들여보낸 다음 함경도 깊은 곳으로 옮겨다가 편리에 따라 처치할 것으로 같으면 온당할 듯 싶은데 강원감사가 일체 거절하여 되돌려보낼 뿐만이 아니라 또 비변사의 이문을 보면 강원도는 좌도와 접경하고 있으므로 그들을 유치하는 데 지장이 있다. 지금부터는 서서히 나눠보내어 혹은 본도의 육지에 있는 제장의 진중에 유치시키기도 하고 혹은 한산의 주사에 보내어 격군을 삼으라 하였습니다. 만일 강원도가 접경에 있어서 지장이 있다고 한다면 본도의 육지나 주사의 격군은 더욱 온당치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좌도를 경유해 나오는 자는 둘로 나누어 하나는 강원도에 성취하고 함경도로 들여보내고 다른 하나는 서울에 성취하여 평안도, 황해도 등으로 들여보내며 우도를 경유해 나오는 자는 호남에 성취하여 제주도, 진도 등 외딴 지역으로 들여보내어 각기 흩어져 있게 하소서. 만일 해독을 끼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일체 관용하지 말고 국법을 분명하게 볼 것이며 그 중에 고분고분 순종하는 자가 있으면 평민과 동일하게 대처해서 정착해 살게 한다면 왕정에서 투항자를 대우하는 의리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가볍게 처치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특별히 도내 제장에게 하여여 뜻밖의 이변이 생기는 폐단을 막으소서 하였는데 비변사에 게하였다. 회개하기를 한 외의에 대한 처치가 온당치 못한 것은 과연 장계와 같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부득이해서 당장에 제거할 자 외에는 서서히 제거하는 것이 옳습니다. 함경도는 분배한 숫자가 이미 100여 명이 넘었으니 들여보내서는 안 되고 제주와 진도 등처에도 나누어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주사와 각진에 우선 나누어 배치하고 제주나 기술이 없어 부리기에 적합하지 못한 잘못을 서울로 올려 보낼 것을 원수에게 비밀히 행위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57권 선조 27년 11월 18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사안부가 아뢰기를 내성 정사영은 성품이 본래 패려하니 채차시키소서. 병조가 주의할 때 자세히 살피지 않고 쓸모없는 자로 구차스럽게 채웠기 때문에 물론이 매우 미편하게 여깁니다. 당상과 생낭청을 아울러 추구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57권 선조 27년 11월 18일 임진 두 번째 기사 도원수 권유리 치게 하기를 11월 3일에 성첩하였다. 김해에 주둔한 외적의 부장 나강, 계, 저, 모차라는 칭하는 자가 행장 등의 서신을 휴대하고 서로 만나볼 기일을 결정할 목적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날 우병사 김응서가 역시 그를 접견하고 무엇 때문에 회견 장소를 창원으로 정하였는가 하고 물었더니 외사가 회견 장소는 오직 장군의 분부에 의해 정해질 뿐이며 창원을 후보지로 정한 데에는 별로 다른 뜻이 없다. 우리 장수들이 장군을 만나 뵐 때 들판의 한 대에 앉을 수 없으므로 막을 몇 칸 치려고 한 것이며 혹 밤을 지내게 될 경우에는 방실을 허술하게 꾸미거나 주천을 모든 음식도 조촐하게 장만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장원이건 하만이건 오직 장군의 명령을 따를 뿐이다고 답하였다 합니다. 병사가 내가 지금 상중에 있으니 특별히 음식을 차릴 것도 없고 또 병이 있으므로 멀리 가기가 어렵다. 하만이나 검안 등처에서
서로 만나는 것이 무방하겠다 하자 외사는 보아서 분부대로 하겠다 하였고 병사가 주과를 대접하니 외사는 예의 표시가 극히 공순하였으며 그도 주찬을 청하였는데 그가 준비해온 음식은 극히 정결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야기하던 중에 병사가 행장 등이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당신이 말해보라 하였더니 외사가 사양하기를 주장이 하는 일을 편비가 어떻게 참여해 알 수 있겠는가 하므로 병사가 사용하지만 말고 대충 들은 대로 말해보라 하니 외사가 대명이 조공을 허락하는 일은 이미 준정되었는데 들리는 말로는 왜 조선이 불가하다는 뜻을 극도로 진언하고 다시 원병을 청한다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관들이 더욱 조선의 상관을 보려고 하는 것이다 하기에 병사가 모두 헛소문이다. 우리나라는 오직 중국의 처치만을 따를 뿐인데 어찌 그와 같을 리가 있겠는가. 다만 당초에 심유격이 치주하기를 외인들이 모두 바다를 건너가고 단지 1, 2진이 머물러서 성질을 기다린다 했는데 당신들이 지금까지 물러가지 않자 성천자께서 대단히 진노하여 성명을 도로 정지시킨 것이다. 이것이 과연 우리나라 때문인가? 하자 외사가 행장 등의 깊은 생각을 내가 알 수 없지만 대략은 분쟁을 해소하고 병난을 종식시키려는 계책이다. 태압의 사람들은 오만 무리하기 비할 데 없어 이미 제도를 평정하였는데도 또 다른 생각이 나서 무단히 군사를 일으켜 이 지경에 이르렀다. 그늘에는 별로 전령하는 일도 없고 다만 행장 등은 군사를 거느린 지 수년인데 한 일이 무슨 일인가 라고 할 뿐이니 종당에는 필시 도륙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제장들이 이 때문에 매우 고민하고 있다. 태합이 명년범에 나온다고는 하나 분명하게 알 수 없고 간박 사마는 결코 나올 것이다. 정령코 나올 것이다. 조선이 종전에 우리들의 말을 믿지 않아서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또 지금 선처하지 않으면 비록 후에도 그때는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군사는 다시 일어난다 하더라도 불의에 나올리는 만무하고 기일을 예고하고 군사를 일으킬 것이다 하였다 합니다. 그가 또 전번 주사의 처사에 대하여 우리가 매우 괴상하게 여겼었다. 통서를 보고 또 금방 돌아갔다는 말을 듣고서야 과연 조선의 의사를 알았다. 첫날에 장문포를 박살내지 못하였으니 조선이 용맹이 없다는 것은 이로써 알 수 있었다 하기에 병사가 장문포의 외적은 얼마나 되는가 하니 외사가 당초 병력을 나눌 때는 거의 5, 6천 명이었는데 지금은 2, 3천 명에 불과하다. 그날은 마침 역사가 거의 다 출다하고 진에 머물러 있는 숫자는 200명에 불과했는데 조선은 손을 쓰지 못하였으니 가소롭다 하였다고 합니다. 외사가 또 장군은 어느 곳에 진을 치고 있는가 하기에 병사가 내가 진을 치고 있는 곳은 여기에서 3, 4리 밖이다 하니 외사가 높은 봉우리에 진을 친 것은 매우 마땅하다 하고 또 군관이 차고 있는 활을 가리키며 말하기를 조선에는 저러한 장기가 있는데도 매번 패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기에 병사가 당신들이 철환이 두려워서이다 하니 외사가 웃으며 철환은 한가할 때는 사용할 수 있어도 급할 때는 사용하기 어려우며 비 내릴 때는 사용할 수 없지만 활은 사용하지 못할 때가 없을 것이다. 전시의 이마에 활을 당겨 아직 쏘지 않은 상태에서 슬금슬금 전진만 하고 조금도 후퇴는 하지 말고서 그리가 아주 가깝게 된 연후에 화살을 쏜다면 우리는 필시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 하기에 병사가 당신이 어찌 나에게 승전할 요령을 가르쳐 주는가 하자 외사가 이 일은 내가 비록 말하지 않더라도 조선이 어찌 모르겠는가 하였다 합니다. 병사가 당신들이 경성에 있을 때 대패한 곳이 있는데 그때 외인이 죽은 자는 얼마나 되는가 하니 외사가 과연 경성 서쪽 입신리 밖에서 접전하에 승리하지 못하였는데 전사자가 400여인이나 되었다 하기에 병사가 왜 400명이라 말하는가? 당신들이 실어가지 못하고 길가게 버려진 자를 주워 벤 것도 오히려 4, 500명이 넘고 불에 탄 뼈도 산처럼 쌓였었는데 어찌 400여인 뿐이겠는가? 하자 외사가 웃으며 전사자가 과연 많았고 부상자도 많았다.
그 당시 제장이 분을 이기지 못하여 각기 손가락을 찔러 피를 내며 서로 명세하고 기필코 다시 싸워 보복하려고 근처에 있는 외병 10여 명만을 불러 모아서 나를 택하여 거사하려고 했는데, 그때 조선 장수가 파주로 진을 옮겨 버렸다. 파주 산성은 공략하기가 행주 산성보다 더 어려웠기 때문에 행군하다가 중도에서 대도로 왔다 하니, 병사가 파주에 진치고 있는 군사도 그 수가 많지 않았는데 당신들의 10만 병력으로 무엇 때문에 중도에 파고 돌아갔느냐 하니, 외사가 행주는 진 밖에 암석이 간간히 있어 위에서 돌을 굴리며 바위 사이에 피신하여 혹 죽음을 면한 경우도 있었지만 파주의 진은 돌을 피할 것이 조금도 없어서 이것이 염려되어 결국 싸우지 못하였던 것이다. 조선 장수가 높은 봉우리에 진을 치고 돌무더기를 많이 쏘아 놓는다면 우리 군사는 가까이 다가갈 리가 만무하다 하였답니다. 그리고 외사가 또 지금 하는 일을 도 원수가 알고 있다 하니 우리가 원하는 바가 반드시 이루어질 희망이 있어 기쁨을 견디지 못하겠다. 원수가 얻고 싶어하는 것은 무슨 물건인가 하기에 병사가 원수께서 당신들이 별다른 의사를 가졌다고 들었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행장 등을 접대케 한 것이고 얻기를 원하는 것은 당신들의 머리다 하니, 외사가 웃으며 비록 드리고 싶은 물건은 있으나 원수께서 필시 받지 않을 것이다. 행장관은 형세상 안 될 것이다 하였답니다. 그리고 외사는 또 마음을 가라앉히고 입속으로 뭐라고 한참 동안 중얼거리다가 한숨을 쉬면서 올 겨울에 좋은 소식이 있으면 명년 봄에 집에 돌아가서 찾아와 친구를 만날 것이며 술을 가지고 위문 다니는 시기가 바로 꽃피는 계절이니 어찌 다행이 아니겠는가 하기에 병사가 당신들이 비록 우리나라가 중국 조정에 주청해 주기를 바라나 가고 오는 기간이 6, 7개월이 넘게 걸리니 아무리 날고 뛴다 해도 명년 봄에는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하니, 외사가 어째서 더디게 할 생각만 하고 있는가? 전에 약속한 일은 급하게 서둘러야 할 것이다. 조선이 주청하는 뜻을 가지고 어보를 찍어서 내려보내면 이것을 태압에게 보고할 것이고, 그러면 군사를 일으키는 일을 정지할 것이니 우리의 제지는 모두 철수하여 바다를 건너가고 오직 행장 등의 1, 2진만이 부산의 한쪽에 옮겨 주둔하여 천주의 처분을 기다리고, 한편으로는 포로된 조선의 남녀들은 모두 놓아 보낸다면 양국의 우호가 어떠하겠는가? 만약에 일찍이 선차하지 않았다가 태합이 일단 마음을 단단히 먹은 뒤에는 비록 황제의 세서가 내린다 하더라도 필시 도로 정지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이 매우 고민거리다. 잘 생각해서 선차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혼인을 요구하고 땅을 대여받는다는 말은 필시 우리들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또한 태합의 뜻도 아니다. 우리들이 비록 친히 들어가서 공물을 바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공물을 모으지를 통하여 들여보낸다면 역시 큰 다행이겠다 하기에 병사가 이러한 때는 오직 일본이 말을 겸손히 하고 몸을 굽혀 공손한 태도를 어느 정도 극진히 하느냐에 일의 기초가 달려 있을 뿐이다. 그대들 중에 상장이 누구인가 하니, 외사가 직급으로 말하면 죽도에 있는 장수가 상좌이나 태합이 병권을 행장에게 전적으로 위임했기 때문에 모든 군무는 행장이 주관한다 하기에, 병사가 그렇다면 무수, 직무, 선소, 주계 등이 무엇 때문에 나와서 우리를 보려고 하는가 하니, 외사가 웃으며 우리가 이렇게 왕래하는 것이 반드시 기명하는 일이 있어서이다. 지금 이런 큰일에 만일 참여해 듣게 된다면 어찌 녹공되는 일이 없겠는가? 이렇기 때문에 제공들이 모두 와서 참석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고, 외사가 또 묻기를 조선은 어째서 청정에게는 통문하고 행장에게는 통문하지 않는가? 청정에게 드나드는 자는 바로 중으로서 옥관자를 붙이고 홍대를 착용했다 하니 필시 고관일 것이다. 조선이 비록 고관을 시켜 청정에게 통문하였더라도 청정은 그런 연유를 태압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또 청정은 별로 하는 일이 없고 다만 남의 공을 가로채려 할 뿐이다.
청정이 서찰을 얻어 태압에게 고할 것 같으면 청정은 반드시 살해를 당할 것이다 하기에 병사가 청정이 유 총리에게 서신을 통하고 유 총리는 우리나라 사람을 시켜 서답을 보냈기 때문에 부득이 중을 들여보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중을 대하는 것은 일본에서 융숭하게 대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비천하게 여기기 때문에 청정을 비천하게 여기서 이같이 한 것이다 하였다 합니다. 외사가 회의업 날짜를 정하기를 원하자 병사가 8, 9일 사이가 어떠한가 하기에 외사가 손가락을 꼽아 날짜를 계산해보고 말하기를 돌아갈 때 김해 죽도 웅천 웅포를 거쳐야 하고 나올 때도 이 길을 경유해야 하므로 갔다 돌아오는 시간이 너무도 촉박할 것 같으니 11일, 12일 사이에가 어떻겠는가 하기에 병사가 12일이 무방하다 하니 외사가 순순히 응낙하였다 하며 그의 사색을 살피니 주반을 성대하게 차리기를 계획하는 듯 하였다 합니다. 지금 이 외사가 말한 것은 필시 행장 등의 의사일 것입니다. 비록 외인이 반측을 잘한다 하지만 모두 믿기 어렵다고 핑계할 수는 없습니다. 권변으로 처치하는 일은 급히 결정해야 할 것이며 험지를 의거하는 일은 외사만이 말한 것이 아니라 본래 소신이 하고자 한 일인데 지금 와서 100번 1000번 생각해도 양식을 모으는 길이 전혀 없으니 매우 민망하고 염려됨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에 계하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이 외적은 바로 국가 만세의 원수이니 무릇 혈기를 가진 자라면 차마 하늘 밑에서 함께 살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김응선은 감히 조정에 품위도 하지 않은 채 사설의 외사를 만났으며 면전에서 비웃고 업신여기는 말을 바꾸도 어리석게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고 오히려 저적들이 온 것을 다행으로 여기어 지 마음대로 만날 시기를 약속하는 등 원수를 잊고 모욕을 참으며 나라를 등지고 적과 교류하였으니 김응선은 유독 무슨 마음을 가진 자인가. 이는 국세가 쇠퇴해지고 군율이 해이해진 데 불과한 일이다. 변신이 적을 쳐서 복수할 마음은 먹지 않고 오직 손만 듣고도 적에게 항복할 것으로 계획을 삼으며 관시를 상통하기까지 하면서도 뻔뻔스레 부끄러워할 줄을 모른다. 이러고서도 국가의 회복을 바라려 하니 어찌 어렵지 않겠는가. 도 원수 권율은 전권의 책임을 맡고서 수적을 토멸하지도 못하고 또 의기를 고무시키지도 못하면서 도리어 외노의 교활한 말을 믿고 김응서를 왕래하게 하였으며 심지어는 외인이 비록 반책하나 전혀 믿기 어렵다고만 핑계할 수 없다라고까지 하여 버젓이 치게 하여 스스로 계책을 얻은 양 하였으니 또한 어리석지 아니한가.